이번 시간은 IT 창의 융합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빅데이터란 이름 그대로 기존 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가바이트가 대부분이며, 혹은 이제 PC나 혹은 휴대폰 기기의 저장 장소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바로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페타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란 현재 페타데이터 바이트 단위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과 발전에 함께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의 양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가지 친구들의 근황을 알고,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는 것 모두 역시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데이터 양으로 전부 다 저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정의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대규모적이고 빠른 생성 속도를 가지며 다양한 형태를 가진 기존의 정보관리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규모의 정형화되거나 혹은 비정형화되어진 내용을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다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리서치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활용 중인 기업이 모든 업종의 약 한 4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고객 파악의 모든 사업의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고요. 데이터 속에서 주된 고객층의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 기업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즉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동일 업종의 기업 내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은 실제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이용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비스 특징을 바로 신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한 소셜 커머스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다른 소셜 커머스보다 크게 성공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한 소비자가 기저귀가 필요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기존 소셜 커머스 기업에서는 주로 주문 정보가 들어가고 그때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지는데 한 1, 2일 정도가 시간이 필요되어집니다. 그러나 로켓 배송을 이용해주는 소셜 커머스 기업에서는 기저귀를 주문하게 되면 주문 정보가 기업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한 소비자 지역에 있는 캠프라고 불리는 물류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문 정보를 받은 캠프에서는 바로 포장이 완료된 기저귀를 즉시 배송하는데 불과 한 두세 시간 만에 소비자한테 기저귀가 배달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캠프에서 미리 포장된 기저귀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켓 배송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문했던 그 내용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올 상품을 미리 포장을 완료해서 캠프라고 하는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빠른 시간 내에 주문으로부터 배송까지 완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문 상품 예측으로 빠른 배송이 완료가 되어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로켓 배송을 안 하는 다른 기업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조사 결과로 나타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문 물량 예측이 완벽하다는 것이 맞는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기업 손해가 엄청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문 예측으로 로켓 배송에 성공해서 어떻게 기업을 활성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분석하고 소비자 행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적극적인 고객 관리 정보 수집의 증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스토리지와 정교한 분석 능력이 필요로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간의 예측 가능한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바로 요즘의 빅데이터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대한 실예 또 하나로 IBM이 제공하는 고해상도 날씨 예측 시스템은 날씨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폭우를 48시간 이전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와 같은 폭우가 발생했을 시 대피를 하라든가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담장이나 아니면 산세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나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는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이제 줄여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량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85% 이상의 정확성으로 교통량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측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전문 센터와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이러한 데이터 분석 가공을 통해서 서로 브로커리지로 해서 분석과 예측과 그걸 이용하는 기업체와 소비자 간에 이런 서로 브릿지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가 바로 또 하나가 미국 대선 후보의 토론 시 후보자별 문장 길이와 사용했던 단어 구성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힐러리 클린턴과 후보자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죠, 간에 센텐스를 어떻게 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에 대한 단어를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사실로 본다라면 힐러리 클린턴이 센텐스에,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어떤 의사소통들을 이렇게 바로 전달하는 거에 반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단어 구성도 굉장히 단어 구성은 쉬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누가 유권자들한테 강렬하게 어떤 시선이나 이미지를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양이 증가하는지 그 추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월 이용자 한 명당 평균 90개 이상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페이스북 안에서는 이미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멀티미디어 자료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수 있죠. 유튜브는 1분마다 24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어집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큰 자료죠.
그래서 2011년 전 세계 데이터가 1.8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런 내용들이 2배씩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예상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 그 내용들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꼭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있을 수 있으니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원하거나 검색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만 빨리 분석하고 던져주는 기술,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빅데이터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IoT, 즉 사물 인터넷과 어떻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들을 같이 융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물 통신은 머신 투 머신이죠. 확산에 따라서 다른 센서의 저변 확대로 약 현재 3천만 개 이상의 사물 인터넷 센서가 설치가 되고 있고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헬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헬스케어, RFID를 이용한 소매업, 그 다음 유틸리티 사업에서도 데이터 발생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짐으로써 실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CT 스캔, 여러분들 CCTV 카메라 같은 경우 등 다양한 부분 안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화질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50%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보는 자료들은 일반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과연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전송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기능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빅데이터 툴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전체 IT 투자의 약 11%를 지금 차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을 비롯한 선도적인 해외 인터넷 서비스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가 유통, 기업, 금융들이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구글이나 이베이는 웹을 접속하는 소비자의 성향이나 분석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예측 분석을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이나 LG CNC 같은 경우에는 CNS 이와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IT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웹페이지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 그걸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라고 하는 좋은 아이템으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떻게 아이템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심야버스의 노선 수립을 위한 분석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유동인구 분포 패턴을 이용을 해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KT 유동인구 데이터를 지금 A 파트에서 지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유동인구의 밀집도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심야 시간, 즉 00시부터 05시까지 통화량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통화한 사람들에 대한 구역별 유동인구 밀집도를 분석을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여기 빨간 것과 조금 흐린 것이 있는데 그 인구의 밀집도를 색상으로 시각화를 해서 처리한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요일별로 승하차 위치에 대한 분포를 패턴을 이제 잡아낸 겁니다. 따라서 요일별로 승하차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
승하차의 위치 기반 포인트 레이어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승하차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레이어 간의 중첩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요일별로 분포에 대한 패턴을 시각화를 해서 A와 B에 대한 것들을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하나는 KT의 유동인구, 또 하나는 그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어느 구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많이 활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심야버스를 어떤 요일에 어떤 노선으로 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결과가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분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노선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노선의 버스 배차 간격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따라서 노선 시간, 요일별 패턴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 부근의 유동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유동인구 기반의 노선을 최적화를 시킨 요와 같은 노선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류장 단위별로 통행량을 추정을 한 다음 통행량의 선의 굵기로 이제 시각화를 처리해서 요일별 배차 간격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평일날 혹은 주말 이럴 때 배차 간격을 조금씩 데이터를 분석을 처리해서 만약에 배차 간격 조절해 준다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직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좀 처리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진짜 피부에 와닿도록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마이닝이란 기업들이 보유한 대용량 데이터 속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상호 연관성을 또 패턴 등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에 복잡한 통계 방법이 응용이 되는 것으로서 흔히 고객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구매 형태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법이 마케팅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SAS라고 하는 것이나 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R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오픈소스 개념입니다. R도 오픈소스 개념이고 파이썬도 오픈소스 개념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통계, 데이터 마이닝 및 그래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저하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R을 이용하려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는 곳이 있고, R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석 자료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앞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의미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는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중첩하거나 결합해서 원본과 다른 가공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을 얼굴에 변형을 시켜서 다른 데다 이렇게 컨텐츠를 쓴다거나 굉장히 요새 뭐 그런 것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딥페이크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가짜, 페이크라고 하는 것에 혼용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딥페이크라고 얘기하고요. 요것은 2017년 12월에 유명인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을 시켜서 동영상을 처음 유포시킨 데서 유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R 언어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이제 쉬우니까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이때 파이썬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소스 개념으로 해서 딥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데,
요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렇게 모델을 A라는 여기 안젤리나 졸리죠? 예, 여기 요 사진과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서로 비교를 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딥페이크에 대한 요 하나의 기본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이 좀 많거든요. API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PyPI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캡스톤 디자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내용들 안에다가 얼굴 인식이라든가 동작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인식 처리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